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른들께서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저절로 생긴다곤들 하셨는데 사실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전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보면서 느낀 게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아 보여서 믿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는 놈도 많았었고 때론 첫인상이 너무 별로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년 겪고 나니까 가족처럼 좋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지 첫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때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저도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지금의 아내를 만난 순간 이 여자다 싶었거든요. 그 전까지 여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아내를 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 아내를 아는 동생에게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전 아내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약속 장소인 다방으로 나갔죠. 이런 말 하면 아내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아내가 어디서든 눈에 띄게 예쁜 미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방에 아내가 들어왔을 때 제 시선은 오로지 아내만 따라갔습니다. 그 여자가 제 소개팅 상대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그날의 아내의 머리 모양부터 입은 옷까지 다 기억이 날 정도예요. 전 아내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에도 몇 날 며칠을 아내 생각만 했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데도 하루 종일 아내 생각이 나서 일에도 집중이 되질 않았죠. 그러나 결국엔 아내 회사까지 찾아가 퇴근할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때야 핸드폰도 없을 때다 보니까 아내가 몇 시에 끝나는지도 모르는 채로 무작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내는 제가 마음에 썩 들지 않아서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절 소개한 친구한테도 따로 연락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회사 앞에 찾아올 줄은 전혀 몰랐었대요. 사실 저도 그 시대에 인기가 없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전까진 소개팅하거나 선을 보러 나가면 오히려 여자 쪽에서 왜 만나자고 안 하냐고 성화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는데도 전 그게 뭐가 좋다고 자꾸만 아내를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2달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돈가스 사주겠다, 술 사주겠다 매일 찾아가 얘기를 하는데도 아내는 바로 집에 가야 한다면서 2달 내내 절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끈질기게 쫓아다닌 덕분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 다행히도 사이가 진전돼서 정식으로 사귀게 됐고요. 사귀고 나서야 전 아내에게 왜 그렇게 튕겼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제 겉모습이 껄렁한 게 날라리 같고 주변에 여자가 많을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웃으면서 찾아오고 기분 나쁜 티도 안 내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게 고마웠답니다. 그러다 매일 찾아오는 게 좀 미안해서 한번 밥을 먹자고 한 건데 제가 뛸 듯이 기뻐하는 게 귀엽게 보였다네요. 그리고 막상 데이트를 해보니까 제가 자기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수줍어하는 게 사람을 잘못 봤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를 몇 번 더 만나보자 싶었답니다. 그런 인연으로 연인이 된 이후 저와 아내는 반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사실 당시에 제가 결혼 생각이 급하지 않았었는데 아내와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참하고 이해심이 넓은 것도 좋았지만 말을 사근사근 예쁘게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와 30년 넘게 살았지만 아내와 결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마치 하늘에서 너희 둘은 부부 인연이다 점 찍어준 것처럼 안 맞는 게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와 결혼하고 하는 일은 뭐든 다 잘 풀렸어요. 아내는 저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해서 제가 고민할 일이 생기면 솔로몬처럼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보고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면 끝까지 제게 좋은 사람이었고 아내가 저 사람은 좀 조심해야겠다 해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까지 다들 저를 팔불출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부모님 말씀보다 아내 말을 잘 들었거든요.
제가 팔불출로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술 때문이에요. 결혼 전엔 제가 술을 많이 좋아했어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이 건강 생각한다고 운동도 많이 하고 술도 적당히 즐기는 정도로만 먹는다지만 저희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친구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였다고 하면 사람 하나 쓰러질 때까지 술들을 먹어댔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몇십 년을 만나다 보니 모이기만 하면 정말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먹었고 회사 회식도 하기만 하면 위에 상사들 비위 맞추느라 빼는 거 없이 마셔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었고요. 그런절 부모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날도 추운데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술 좀 작작 먹어라. 직장 다니다 보면 술도 먹을 수 있지. 아버지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너 저번에도 회사 회식하고 들어온다더니 새벽까지 안 들어와서 내가 네 아버지랑 여기저기 너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너 학교 앞에 쓰러져 있는 거 들쳐서 업고 오느라고 네 아버지 아주 죽을 똥을 쌌어. 그랬습니다. 그땐 저도 염치가 없던 게 매일같이 술만 먹었다 하면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도 잘 못 찾아오고 길에 쓰러져 그냥 자느라 연세 드신 아버지 등에 엎여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야 핸드폰이 어딨어요. 퇴근하고 집에 전화해서 무작정 술 먹고 들어간다고 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은 마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 못난 아들인 주제에 전 괜히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술도 좀 마시고 실수도 해야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남자가 술도 한 잔 못하면 다들 무시한다고요. 저놈 새끼 말하는 것 좀 봐. 외동아들이라고 귀하게만 키웠더니 저게 아주 자기 혼자 큰 줄 아네. 당시에 다른 집들은 보통 형제가 5명은 기본으로 있었던 시대였는데 우리 집은 어머니께서 몸이 약해서 저 하나만 낳고 아이를 낳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아들 하나라고 어려서부터 아주 귀하게 키우셨죠. 그랬으면 부모님께 감사한 줄 알았어야 했는데 당시엔 제가 혼자 알아서 큰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불효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술을 딱 끊었어요. 정말 지금까지도 술은 입에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내에게 제대로 망신을 당했거든요.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사실 아내는 제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모르고 결혼했어요. 아내는 맥주 한두 잔 먹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 술을 거의 안 먹어서 같이 술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당시에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라 아내 앞에선 절대 과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가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는지 깜짝같이 몰랐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제가 매일같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먹고 쉬기 전날이면 회사 회식이랍시고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오니 아내는 시겁한 겁니다. 평일에 퇴근하고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한 잔씩 하는 건 그렇다고 쳐. 근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토요일이면 매일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들어와서 그 술 기운에 일요일에도 눈도 못 뜨고 잠만 자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나랑 이러려고 결혼했어? 그때까지도 전 심각성을 모르고 아내도 의뢰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이 잔소리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이야 그런 남자들이 없겠지만 우리 땐 남자들이 나가서 술 좀 먹고 온다고 흠이 아니었거든요. 남자가 술 좀 먹는다고 여자가 잔소리하면 오히려 그게 싸움거리가 되는 거였죠.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에 여자가 나선다고요. 주변의 다른 남자들도 다 비슷비슷하니 아내도 다른 아내들처럼 저러다가 대충 포기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순해 보이는 얼굴과 달리 똑소리 나고 현명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동료들과 술을 먹고 잔뜩 취해서 택시를 탔어요. 전 혼자 집에는 잘 못 찾아가도 택시를 타면 기사님에게 집 주소는 절대 안 틀리고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택시에서 잠들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취했는지 집 주소를 대충 알려드려서 기사님이 집 근처까지는 왔는데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서 계속 헤맸나 봐요. 그래서 택시를 탄 채 동네를 쉴 새 없이 돌았습니다. 저도 완전히 취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계속 졸았고요. 그러다가 택시 기사님이 깨워서 제가 눈을 떴는데 글쎄 전 집이 아니라 부모님 사시는 집,
골목 어귀에 도착했더라고요. 전 놀라서 눈을 번쩍 떴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택시 앞에 미터기부터 확인했습니다. 이럴 수가. 여기 우리 부모님 댁이네? 기사님, 도대체 여기로 왜 온 거예요? 여기 충청도잖아요. 택시비가 이게 맞아요? 손님이 여기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잖아요. 전 손님 말대로 온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고향인 충청도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택시를 타고 집이 아닌 부모님 댁인 충청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택시 기사님 말로는 제가 여기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데 전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 택시 기본 요금이 800원인가 900원인가 할 때예요. 택시비가 글쎄 5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지갑에 현금이 10,000원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 졸지에 부모님께 가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너무 창피해서 도저히 부모님 댁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어디서 사기를 쳐? 당신 일부러 여기 데려왔지? 내가 분명히 집으로 가겠다고 주소까지 알려줬는데 왜 날 여기로 데려왔어? 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너무 흥분해서 택시기사와 한참을 실랑이를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여기 주소를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 새벽에 여기까지 왔지. 당신이 말 안 했으면 내가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 잠만 말고 빨리 택시나 내놔. 택시기사가 흥분해서 제 멱살까지 잡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새벽인데도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나와서 구경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까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너 중석이 아니냐? 얘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와서 소란이야? 아이고 이거 술 냄새 좀 봐. 너 설마 술 먹고 취해서 집을 안 가고 이리 온 거야?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분명히 집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의 등장에 전 민망해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전 아직도 얼굴이 후끈거립니다. 그 새벽에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저를 보면서 수군거리셨거든요. 결국은 부모님께서 급하게 돈을 주고 택시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께서 곧바로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그 새벽에 남편이 회식한다고 하고서는 집에 안 들어왔으니까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서요. 네, 어머님. 중석 씨 그리로 갔어요? 밤새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내가 아들 새끼 젖따위로 키워서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우리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혼내서 보낼 테니까 새아기는 걱정하지 말고 있으렴. 그날 전 마당에서 아버지께 빗자루로 맞았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으시다고요. 30이 넘어서 장가까지 간 게 지 아버지께 맞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다들 키득거리며 구경을 했고요. 너 이놈 자식, 서울 사는 아들놈이 술 취해서 택시비도 없이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내가 창피해서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아버지, 저도 진짜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분명 동네까지 갔었는데 왜 여기로 온 건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제 기억엔 분명 택시가 서울 집 근처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왜 여기까지 온 건지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엔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집 근처까지 간 게 맞긴 맞더라고요. 전 그날 아내의 말에 놀라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욕이란 욕은 실컷 먹고 그 길로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전 아내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아내가 절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어때? 당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좀 알겠어? 결혼하고 아내의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건 알지. 근데 정말 내가 어쩌다가 거기까지 간 건지 모르겠어. 분명 택시 타고 이 앞까지 왔었는데. 저야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 정도야 알죠. 그런데 염치는 없지만 어제 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시간에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왜 충청도까지 그 비싼 택시를 타고 간 건지 조금도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내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맞아. 당신 택시 타고 여기 앞까지 오긴 왔었어.
택시에서 내리질 못해서 그렇지.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어요. 어제 제가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온 게 맞더라고요. 거기다가 마침 절 찾으러 나왔던 아내가 택시에서 잠들어 있던 절 발견한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든 저를 끌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술에 진탕 취한 제가 도저히 일어나질 않아서 고생을 했답니다. 결국은 아내도 화가 나서 제게 제발 좀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대요. 제 행동에 아내가 울먹이기까지 하니까 택시 기사님 보기엔 그 모습이 자기 딸처럼 보였나 봐요. 아내가 안쓰러웠던 택시 기사님께서 아내를 도와주겠다고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저씨 왜 내려요? 빨리 운전해야지. 아이 갑자기 여기다가 차는 세우고 왜 난리냐고. 뭐야 아저씨 설마 나 취했다고 미터기 속이는 거야? 당신 뭐 하는 거야? 기사님께서 나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일어났으면 얼른 나와. 집에 가야지. 아내와 기사님이 절 끌어내리려고 하는데도 제가 꼼짝을 안 하고 차에서 안 내리겠다고 우겼대요. 아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얘기까지 듣다 보니 어렴풋이 새벽에 아내가 저에게 소리치던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순간 전 너무 민망해서 귀까지 빨개졌어요. 그동안 술에 취하면 항상 택시를 타고 집에까진 잘 와서 제가 술버릇이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술에 취할 때마다 이런 난동을 피우고 다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 순간 창피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한 줄 알았는데 그날 당신 보고 내가 나 스스로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아내는 제가 술에 취해서 택시에서 난동을 피우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저와 결혼한 사실이 후회스러웠답니다. 아내와 기사님이 저를 어떻게든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아내가 포기를 해버렸대요. 그러고는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기사님께 이 사람 그냥 시댁에 데려다 주라고 했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요. 이 사람 이 기회에 버릇 좀 고쳐야겠네요. 기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이 사람 좀 시댁에 데려다 주세요. 시부모님이 직접 이 모습을 보셔야지 이 사람도 잘못한 거 알고 고칠 것 같아요. 아내는 도저히 망나니 같은 제 모습을 봐줄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계신 본가 주소를 택시 기사님께 알려줬답니다. 부모님이 보시고 혼쭐을 내서 제가 정신을 차리길 바란 거죠. 아이고,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남편분도 망신을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대로 뒀다간 앞으로 더 큰일 치르시겠어요. 나야 장거리 가면 좋으니까 내가 본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요. 택시기사님까지 합세해서 절 끌고 본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철없는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대책 없이 그 시간에 절 충청도까지 보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는 사람을 차에 태워서 그렇게 멀리까지 보내면 어떡해? 택시비가 5만 원이 넘게 나왔다니까? 전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 와중에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고 아내에게 짜증을 냈어요. 저의 못난 모습에 아내는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리고 말았죠. 당신은 이런 상황이 택시비가 중요해? 내가 어젯밤에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알아? 그 순간은 정말 당신이 너무너무 밉고 싫어서 원래대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보낸 거야. 더는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저와 헤어지고 싶었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말에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안 산다니. 고작 그런 일로 이혼까지 생각했다는 거야? 고작? 당신한텐 고작인지 몰라도 나한텐 정말 중요한 일이야. 결혼 전에 당신이 이 정도로 술을 먹는 줄 알았다면 난 당연히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도 사실 아직 아이도 없으니까 이제라도 헤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아내는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흔한 농담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무섭게 말을 하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내가 정말 저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서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한 번만 더 술 먹고 그런 짓 하면 인간이 아니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난 이제 당신 말 못 믿어. 지금도 봐. 술 끊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잖아? 당신은 술 못 끊어. 결국 또 똑같이 술 진탕 먹고 집도 못 찾아올 게 뻔해. 이번 주말에 친정 가서 당신이랑 헤어질 거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동안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아내는 다음날 항상 콩나물국이랑 꿀물을 해줬어요. 속 버린다고요. 그런 다정한 모습에 제가 정신이 나가서 주제 파악을 못했나 봐요. 아내는 착해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날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거든요. 알았어, 여보. 내가 보여줄게. 나 당신 위해서라면 그깟 술 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지켜봐줘. 아내는 못 믿겠다는 눈치였지만 전 제발 한 달만 지켜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내 발로 나가겠다고요. 그날 이후 전 독하게 술을 끊었어요. 아내에게 제가 그전하고는 180도 달라졌다. 다시는 술 먹고 아내를 속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단번에 술을 끊었죠. 주변 지인들도 부모님도 다들 제가 술 끊겠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평소에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러다 말겠지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술을 한 방울도 먹지 않는 모습에 다들 기가 차했습니다. 마누라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이 술을 다 마다하고. 이래서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부모가 그만 먹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말을 안 듣더니만 지 마누라가 집 나가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바로 말 듣는 것 봐. 아이고 어쨌든 간에 난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놈 새끼 정신 차린 것 같아서 좋기만 하고만 뭘 그래? 어찌됐든 제가 술을 끊고 나니 부모님도 아내도 다들 좋아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제가 술 끊고 나자 몸이며 정신이며 좋아진 게 스스로 너무 느껴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술을 끊어선지 결혼하고 2년 동안 노력해도 잘 생기지 않던 아이가 바로 생겼어요. 그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둘째 아들도 낳았지만 전 이상하게 첫째 딸이 너무 귀하고 예뻐요. 사실 아내가 첫째를 갖기 전까진 저에게 쌀쌀맞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술을 끊었다곤 해도 그 전에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러웠던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태어나고 나선 아내도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는지 그전처럼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아내는 워낙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선 부모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부모가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이들의 인성에 좋다고요. 아내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엔 한 번도 저에게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농담으로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여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젊어서 한 실수 가지고 평생을 괴롭히잖아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치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술을 끊은 지 딱 10년이 됐을 땐 저에게 너무 대단하고 장하다면서 금 한 돈을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주년엔 금 5돈을 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만난 이후에 술도 끊고 아이들도 생기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아내가 워낙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다 보니까 저에게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아내와 상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팔불출인지는 몰라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 결국은 아내 말이 맞더라고요. 아내 말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식들도 참 잘 키웠어요. 저야 자식들이 아무리 예뻐도 돈만 벌어다 줄 줄 알았지. 애들 교육이니 학교 생활이니 잘 몰랐는데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본인이 집에서 애들 가르쳐서 둘 다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알아서 보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기 엄마 닮아서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자란 거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다 아내 덕이에요. 여자들은 대학에 잘 가지도 못했을 시절이었는데 아내는 워낙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할 때도 아내는 은행 본사에 다닐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결혼하고 애들 낳고 살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임신하자마자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냈죠. 그땐 저도 여자가 임신하면 일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아내가 그만두는 게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임신해서 직장에 다니는 게 더 민폐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 다 키워놓고 아내가 말하는데 사실 직장을 그만두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애 낳을 때까지 버티고 싶었다고요. 어떻게든 그때 회사 안 그만두고 버텼으면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때도 전 모자란 생각으로 여자가 임신까지 해서 뭐하러 힘들게 직장을 다니느냐고 했어요. 배 나와서 회사 다니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린다고요. 제 말에 아내는 별말 없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아내와 동기로 들어갔던 여자 직원이 그 은행 임원으로 승진했던 소식을 들었나 봐요. 아마 아내 입장에선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 동기가 부러웠겠죠. 그제야 전 아내가 아이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뒷바라지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내 말 잘 들으면서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며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아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사실 당시에 전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돈 버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가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그제야 제가 한결 숨을 고르고 아내 얼굴을 바라봤더니 어느새 아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아내는 제 앞에서 웃고 떠드는 일보다 투덜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첫아이가 딸이다 보니까 자신의 딸만은 자기처럼 살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어릴 때부터 결혼은 늦게 하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자가 결혼을 빨리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아내가 그런 소리를 할 때면 전 괜히 기분이 상해서 말이 예쁘게 나오질 않았거든요. 당신은 무슨 엄마가 딸더러 시집가지 말란 소리를 그렇게 해? 여자 나이가 들면 어떤 남자가 좋아한다고. 이왕이면 제일 예쁠 때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가야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여자가 일찍 결혼해서 애 빨리 낳아봐야 집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 줄 알아? 우리 딸 대학에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제 다니고 싶었던 직장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해야지.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러다가 떼놓치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은 딸내미 일만 하다가 자식도 못 낳고 노처녀로 늙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도 전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그냥 아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일찍 떠나보내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나는 우리 딸이 괜히 결혼하고 남편이랑 애한테 발목 잡혀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노처녀로 일 열심히 해서 능력 있게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서럽다는 듯 울분을 터뜨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좀 충격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아내가 저와 아이들과 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전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저와 결혼해서 산 세월을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까지 속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팔불출처럼 아내 얘기만 하는지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얼마 전 제 아내가 제 곁을 떠났어요. 언제나 평생 제 곁에 있어줄 것만 같던 제 아내가 이제 환갑을 넘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저에게 절대 일어날 리 없을 줄 알았던 일이 저에게 생기니 몇 달 내내 제 머릿속엔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위암이었어요. 아내는 젊어서부터 워낙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운동도 쉬지 않고 주말이면 저랑 매일 등산도 다녔고요. 50이 넘으면서 갱년기로 몸이 자꾸 붓는다고 식사도 저녁 6시가 지나면 딱 먹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 다른 여자들이 갱년기라고 10kg씩 넘게 찐다고 하는 소린 아내에겐 다른 세상 얘기였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갱년기 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해서 아가씨 때보다 더 건강하고 날씬해 보였어요. 그런 사람이 환갑이 되기도 전에 위암이라니 가족들 모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처럼 건강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 암이라니요. 저와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항암부터 방사능 치료를 받는 동안 저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내의 곁에 딱 붙어 돌보며 식단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했죠. 아내는 당연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암 판정을 받은 지 딱 3년이 되던 작년에 아내는 암이 다른 곳까지 전이가 돼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좌절감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당연히 평생 저와 아이들 곁에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순간에 떠나버리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저와 아이들은 몇 달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전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전 아내를 잃었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아무리 다 성인이라고 해도 한순간에 사랑했던 엄마가 떠났으니 아이들이 더 힘들었을 텐데 제가 아내를 잃었다는 시름에서 벗어나질 못해 아이들을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이 누굽니까? 저의 완벽한 아내가 자신의 모든 청춘을 바쳐 사랑으로 키워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본인들도 힘든 와중에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으니 걱정이 됐는지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과일들을 잔뜩 사들고 와서 함께 아내 얘기도 해주고 그동안 아내와 찍었던 사진들을 인화해서 예쁜 앨범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제가 계속 일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 싶어 안간힘을 다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도 제가 씩씩하게 일하고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길 바랄 것 같아서요.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지금껏 못했던 아버지 노릇을 하기 위해서 전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을 위해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아내가 애들하고 여행 가게 시간을 내라고 해도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여행을 간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심지어 음식은 한 번 해준 적이 없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가족들과 여행도 한 번 못 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밥도 한 번 차려주지 못했을까 후회했습니다. 그 이후론 아내 생일이나 제삿날 제가 음식을 해서 제사상에 올려놔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이제야 이렇게밖에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래도 앞으로 내가 우리 애들 암 굶기고 밥 챙겨서 먹일 테니까 애들 걱정은 하지 마. 아내를 만나고 전 어른이 됐고 아내가 죽고 나서야 전 아빠가 됐습니다. 전 왜 항상 아내가 제 곁을 떠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 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생은 자식들을 위해 살겠다고 아내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죽어서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그나마 아내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딸은 제 아내를 닮아선지 남자를 잘 몰라요. 나이는 어느새 30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껏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남자친구가 생기니 아버지인 제가 봐도 티가 확 나더라고요. 안 하던 화장하고 다니지를 않나. 옷에는 관심도 없던 애가 평일에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쇼핑까지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100% 확신했던 게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애라 퇴근만 하면 곧장 집에 와서 텔레비전만 보던 애인데 최근 들어 12시 전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 궁금한 게 많았지만 애써 꾹 참았죠. 늙은 아버지가 괜히 딸 연애에 간섭했다가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내는 큰딸이 항상 결혼은 늦게 하길 바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정말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그때 하길 바랐죠. 전 아내의 바람대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랐어요. 그래서 딸이 언젠가 좋은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와 소개해 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요. 며칠 전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우연히 골목 어귀에서 딸과 딸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을 봤는데 딸이 만나는 남자가 영 질이 좋아 보이질 않았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직 섣부른지 모르겠는데 누나가 만나는 남자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는데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누나 골목길에 내려다주고 가는 것 같더라고.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주고 가는 게 당연하지.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전 딸이 만나는 남자가 좋은 남자였으면 싶었는데 아들이 남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운을 띄우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누나가 골목길로 올라가고 나서 남자가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마침 폐유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리어카로 실수로 그 남자 차의 뒷바퀴를 살짝 건드린 거야. 긁은 것도 아니고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그 남자가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 아들 말을 따르면 남자가 딸아이를 내려다주고 가는 길에 차를 살짝 건드린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른 것뿐이 아니라 욕설을 했답니다. 보상하라고요. 전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만약 아들이 본 사람이 정말 딸아이의 남자친구고 그 남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한 거라면 둘이 만나게 두고 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몰상식하게 굴었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감히 그깟 박스 중 죽겠다고 내 차를 건드려? 아저씨, 그런 쓰레기나 주우면서 사느니 차라리 감방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경찰에 신고해 줄까? 젊은 사람이 연세도 많은 분한테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도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결국은 지켜보던 제 아들이 보기 힘들어서 할아버지에게 그만 돌아가시라고 리어카를 골목 아래까지 가져다 줬대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제 아들에게도 화를 냈답니다. 당신 뭐야? 지금 나랑 그 할아범이랑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왜 끼어들고 난리야? 당신이야말로 연세도 많은 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주차금지 구역이에요. 그쪽이나 신고당하기 싫으면 빨리 차나 빼줘. 그 남자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까지 해놓고 몰상식하게 구는 꼴이 재수없어서 아들이 한 소리 했나 봐요. 그래도 아들이 먼저 얘기를 꺼낸 덕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도와줘서 남자는 괜히 큰 소리를 내며 도망치듯 떠났답니다. 그 남자 누나 남자친구 맞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진짜 남자친구면 만나게 두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알았어. 내가 네 누나랑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쉬어. 아들 얘기에 전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그 남자 누구냐고, 왜 그런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와 딸이 어떤 사이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섣불리 듣기 싫은 말부터 했다간 딸이 아예 저랑 말하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좋게 물어보자 싶었습니다. 전 딸과 둘이 있을 때 그날 일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한 행동에 관해선 말하지 않고 아들이 퇴근하고 오는 길에 남자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고만 했고요. 그러자 딸이 괜히 수줍어하면서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제 머리를 한 대 친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띵했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제 딸이 그런 놈을 만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남자를 어떻게 만났냐고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애들이 하는 SNS인지 뭔지 하는 데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 대기업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SNS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진이나 여행 사진 같은 걸 올려뒀는데 남자가 그걸 보고 지적이고 멋있어 보인다고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전 순간 눈이 뒤집혔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이런 일이 말이나 되나 싶어서요. 너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30 넘은 애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랑 연락 와서 보자는데 바로 만난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인 줄 알고 그런 놈을 만나? 아빠, 내가 애야? 나도 그런 정도는 알아. 서로 메시지로 충분히 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해보다가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 아빠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엔 다들 이렇게 만나. 아이고, 많이 만나기는. 너는 뉴스도 안 보냐? 뉴스에 보면 다들 그렇게 접근해서 범죄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아빠, 민석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다 알아보고 만나는 거야. 어이구, 네가 알기는 뭘 알아. 그놈 내가 안 봐도 뻔하다. 내 말 믿고 당장 헤어져.
아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 남자친구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다짜고짜 헤어지라니.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변한 줄 알았는데 옛날하고 똑같아. 도대체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딸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딸의 말에 화가 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제 마음을 모르겠지만 이미 아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다 보니 전 이미 남자에 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딸이 얼굴도 잘 모르는 남자를 밖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떠신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보낸 연락에 덥석 나가서 따로 만난다니요. 전 딸이 한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후회했어요. 굳게 닫힌 딸아이의 방을 보고서 말이죠. 그 순간 잊고 있었던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딸이 고등학교 때 미대에 가고 싶어 했어요. 아내도 미술을 시켜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딸이 그림에 재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딸은 공부에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그땐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했죠. 제가 미술을 못하게 한 덕에 딸은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했고 대기업 연구원까지 됐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종종 미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미대에 가든 안 가든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요. 전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면 아니라고, 그때 미술 안 하고 공부한 게 잘한 거라고 했지만 지금도 딸이 취미로 그림을 그리러 다니는 걸 보면 저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은 학원이라도 다니게 해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 일은 다릅니다. 남자친구인지 뭔지 아는 놈은 이미 제 아들의 눈을 통해 검증된 놈이에요. 딸이 더는 제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서 전 아들에게 누나에게 그날 본 얘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딸도 생각이 바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건 웬걸, 딸이 아들의 말도 믿지 않더군요. 자기 남자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고요. 민석 씨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네가 잘못 본 거야. 내가 민석 씨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거든? 그동안 나랑 만나면서 누구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어. 얼마나 자상한 사람인데. 딸은 잘못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호텔에서 일하는 서비스직이라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다네요. 그건 자신이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나 며칠 전에 민석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나도 프로포즈 승낙했으니까 곧 집에 데리고 올게. 그때 아빠가 직접 보고 판단해줘. 딸은 그 녀석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답니다. 더군다나 승낙을 했대요. 전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정말 아들이 잘못 본 거길 바랐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 아이의 SNS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들은 보자마자 이 녀석이 맞다고 했습니다. 누난 도대체 이 자식이 뭘 보고 좋다는 거야? 설마 그런 놈인 걸 모르는 건가?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안 속을 수가 있겠어. 내가 봤을 때 이 자식 네 누나한테 작정하고 접근한 것 같다. 이 자식 SNS도 볼 수 있어? 딸아이의 SNS 그리고 그 자식의 SNS를 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놈이 제 딸 아이를 속이고 있다고요. 보니까 딱 봐도 허세가 있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놈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에게 쉽게 소리를 지르는 놈이 제 딸아이 앞에서 반년 동안이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 작정하고 제 딸아이를 속이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전 딸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전 아들에게 그놈의 SNS를 뒤져 다니는 호텔이 어딘지 알아보라고 했죠. 그러곤 며칠 뒤에 제가 그 녀석이 일한다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딸아이 SNS에서 본 사진 속 남자가 멀끔한 유니폼을 입고 호텔 정문에서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직급이 높아 보였습니다. 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그 녀석이 있는 근처로 다가갔죠. 명찰을 보니 역시나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맞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전 그 녀석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생각하기도 전에 그 자식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저기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가 호텔 로비 쪽으로 다가가자 그 녀석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서 손까지 뻗어가며 절 제지했어요. 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 행색만 보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죠. 순간 전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굳이 나만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기가 막혔죠. 그 자식은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 거지 같은 놈이 맞았습니다. 아이 참, 사람 가는데 왜 길을 막아요? 나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부터 가야 돼요. 전 로비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녀석을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싸가지 없는 놈이 제 어깨까지 툭 치면서 밀더라고요. 여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전 황당해서 내가 여길 왜 못 들어가겠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놈이 주변을 쑥 훑어보더니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제 귓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말귀 못 알아먹네. 귀가 먹었어? 여기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야.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한 놈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무식하고 경우가 없는 놈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 이놈의 진짜 모습을 찾았다 싶어 제가 누군지 정체를 밝히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절 알아본 호텔 지배인이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땡땡물산 김 회장님 맞으시죠? VIP 라운지 안 가시고 왜 여기 계세요? 회장님, 제가 라운지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고과장 뭐하고 있어? 회장님 안내해드리지 않고. 그날 제 얼굴을 바라보던 그놈의 눈빛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입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땡땡물산 회장님이면 유진이 아버님? 제 정체를 지배인이 얘기를 하자마자 꼴통 같은 놈이 제 딸이 누군지 바로 알더라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그 녀석은 말까지 더듬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어쩌죠? 아직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는걸요. 그 순간 제 딸이 로비를 가로지르며 걸어와 그 못난 자식에게 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녀석의 뺨을 갈겼죠. 나 우리 아빠가 호텔에 들어온 순간부터 네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 동생이 말할 때까지도 절대 그럴 리 없다 믿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더 말할 것도 없어. 우리 그만 헤어져. 말도 안 돼.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딸이 매몰차게 고개를 돌려 저와 호텔을 나오는데도 그 녀석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제 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호텔 직원들의 손에 끌려 나갔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회사가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이 호텔은 제가 1년에 몇 번씩이나 기업인들 모임으로 자주 참석하는 호텔입니다. 친척들 결혼식도 많이 했고요. 처음 그 녀석이 이 호텔 직원이라고 했을 때 혹시나 호텔에서 나를 보고 내 딸에게 접근한 건 아닌가 했는데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본 걸 보면 그렇게까지 치밀한 놈은 아니었나 봐요. 사실 처음엔 저도 아들이 한 말이 틀리고 딸이 한 말이 맞길 바랐습니다. 딸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놈이 좋은 놈이길 바랐죠. 그런데 딸아이의 SNS를 본 순간 전 그 녀석이 제 딸에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제 딸이 평생 공부만 했지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라요.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자식들은 부족한 거 없이 곱게만 키우다 보니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할 줄을 몰랐습니다. 마냥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단 줄 알아요. 딸아이가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내세우길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글쎄 SNS에 가족들끼리 여행 간 사진이 버젓이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마다 비행기를 비즈니스를 타고 가거나 유명 호텔에서 묵은 사진, 더군다나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야유회 갔던 사진이나 우리 회사 이름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놈이 꼬이죠. 그날 이후 딸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놈의 SNS인지 뭔지도 다 비공개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행사가 있어서 그 호텔에 갈 일이 있어서 지배인에게 그 녀석은 어떻게 됐는지 물었더니 당연하게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하면서 뒤로는 고객들을 차별 대우하고 아래 직원들에게도 갑질을 한 게 다 밝혀져서 잘렸다고요. 전 이번 일로 또 한 번 아내의 빈자리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다 큰 자식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내는 매일 바쁜 저와 사느라 혼자 애 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며칠 전 아내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딸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무용담을 늘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요.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요.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식들과 힘내서 잘 살라고 응원끈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